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입니다.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라는 것은 다양하고 상이한 이 배경과 요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유사한 집단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뭐래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세분화하는 것은, 세분화라는 것은 다양하고 상이한 배경, 이 배경과 욕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이들에게 맞는, 어떤 면에서는 맞춤형 그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집단은, 그러면 이 그 세분화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 어떤 개발해서 마련하느라고 하면, 그러면 왜 세분화해야 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세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청소년 한 명 한 명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각기 다른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어떤 욕구, 청소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욕구, 그 다음에 이 동기,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이 변화를 조사해서 마케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그들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욕구나 이런 동기의 변화를 조사해서 마케팅의 어떤 그런 기회, 이런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 세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참여 대상인 청소년을 선정을 하는데 잠재적 참가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면서 대상을 분류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이 세분화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욕구와 동기를 이 변화를 조사해서 마케팅을 세분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집단의 요구와 동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보다 참여 대상자가 누군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참여하는 그 참여 대상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요구와 동향에 효율적으로 이제는 다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그 청소년의 어떤 세분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의 세분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이제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잠재적 참가자를 이제 세분화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잠재적 참가자를 세분화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지리적 변인이라는 거예요. 지리적 변인. 이 지리적 변인이라는 것은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하기 위한 첫 단계, 이 첫 단계로서 청소년의 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 양식의 차이를 어떤 면에서는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리적인 걸.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생활 양식 차이를 구분한다. 예를 들면 크게 나누면 강남이냐, 강북이냐, 강북이냐. 그다음에 어떤 말에서 이런 크게 이제 강남, 강북 크게 나누잖아요.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지역의 생활 양식이 좀 틀리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거.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 이런 어떤 소도시냐, 이런 상업도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생활 양식의 이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변이다. 인구 통계학적 변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성별, 그다음에 학습 수준, 종교, 가족 수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의 변이를 따라서 보면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학습 수준, 종교, 가족 수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심리적 변이, 심리적 변이는 자, 청소년들의 이 참여 동기나 태도,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나 태도, 성격 유형, 그다음에 학습 동기 이런 것 같이 어떤 심리적 특성에 따라 이 다른 차이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다시 심리적 변이는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나 태도, 성격 유형, 학습 동기 이런 어떤 심리적 특성에 따른 어떤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행동변이라는 겁니다. 행동변인. 이 행동변이는 청소년들의 이 참여 성향, 즉 어떤 것이냐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의 개수나 그다음에 주제, 내용, 방법, 등록 시간, 이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소년 집단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행동변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참여 그 청소년들의 참여 성향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중에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학원을 다니는 여러 가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무조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수나 주제, 내용, 방법, 등록 시간, 이동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청소년 이 집단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동변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잠재적 참가자들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이제 이렇게 지리적 변인과서부터 행동 변인까지 우리가 네 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갈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세분화가 첫 번째라면 이제 표적 집단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그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해서 이제 표적 집단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집단의 이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는 확인된 잠재적 참가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어떤 참가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을 구분해 내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각화하는 두 가지 어떤 의사결정을 자, 어떤 그 표적 집단 선택이라고 한다. 표적 집단.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집단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표적 집단을 선택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개발된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대상을 선택해서 선택한 대상에 대한 어떻게 다양한 홍보 그리고 노력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이 이제 이 표집단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 표집단 선택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마케팅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그 전략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자, 비차별적 마케팅, 그다음에 차별적 마케팅, 그다음에 집중적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세분화된 잠재적 참가자들 간의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해서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비차별적 마케팅에는 세분화된 이 잠재적 참가자들 간에 뭐가 차이가 존재해요?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어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차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차별적 마케팅은 자, 세분화된 청소년 집단에 따라서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운영과 홍보 방식도 어떻게 돼요? 개개인 또는 집단의 차이를 고려해서 차별화하는 거예요. 차별화. 말 그대로 차별화하는 거. 응? 차별화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 운영이라든지 홍보 방식, 그다음에 개개인 또는 집단의 차이를 고려해서
여기는 차별화하는 것이 이제 차별적 마케팅이고, 자, 집중적 마케팅은 자, 세분화된 잠재적 참가자들 가운데 프로그램의 이 목적과 그다음에 어떤 기관 및 단체, 예? 여기 어떤 이 특성에 이 특성에 잘 부합될 수 있는 대상을 실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들의 욕구에 어떻게 돼요? 적합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돼요? 홍보하는 것. 이 운영하고 홍보하는 것을 여기서는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하고, 자,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 단체가 집중해야 할 집단을 고르는 작업은 세분화된 청소년 집단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가 대상으로 해야 할 세분된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가장 쉽게 반응하고 그리고 효율적일 집단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가장 많은 집단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1차적으로 수요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수요가 많을 때 가장 많은 집단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기는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표적 집단을 설정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어떤 것이냐면, 자,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표적 집단이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포지셔닝 활동, 이 포지셔닝 활동 즉 뭐냐면 차별화된 위치를 정하고 부각시켜야 돼요. 차별화된 위치를 정하고 부각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포지셔닝이다.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마인드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 차별화된 또는 특정한 위치를 어떻게는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표적 집단에서 함께 경쟁하는 다른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가 청소년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명확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 이 이미지와 같은 용어이고, 포지션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지각 속에서 그려져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략적 포지셔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교환된 지각을 의미한다. 교환된 지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포지셔닝이 이미지와 다른 점을 포지셔닝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되는 이런 청소년 마음속에 차별화된 인상인데 비해서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이 제품에 대한 제품은 전체적인 어떤 인상을 얘기한다는 건데, 인상.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은 경쟁 프로그램과 어떻게 돼요? 해당 프로그램은 경쟁 프로그램과 어떤 면에서는 이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전략적 포지셔닝이다. 전략적 포지셔닝. 그래서 이때 포지셔닝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강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의 강사진이 어떻게 돼요? 다른 청소년 기관과 단체의 강사진보다 어떻게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다는 이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욕구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와 표적 집단의 선택, 그리고
포지셔닝의 과정을 통해서 전략적인 틀을 완성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마케팅 이 믹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제 이 마케팅 전략을 도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뭘 알아보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의 믹스, 지금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마케팅 믹스는 혼합입니다. 혼합.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 이 마케팅을 중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된 프로그램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의도적이고 여기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어떻게 뭘 필요하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뭐가 필요해요? 이 개입을 함으로써 마케팅 믹스를 적극적으로 여기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자, 이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자, 이 프로그램 제공자가 특정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이 수단을 여기서는 이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을 조합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마케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마케팅 믹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마케팅 믹서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있고 홍보가 있고 이게 이제 4P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P 모델에 최근에는 이 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4P의 제품 그다음에 여긴 가격, 장소, 홍보 이 4P에 이제 4P를 더한다는 거예요. 4P를 더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그다음에 물적 증거, 그다음에 과정, 사람, 물적 증거, 그다음에 과정. 이것을 추구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7P 이 모델이 이제 제시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자, 제품의 주요 소비자 계층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성향 그리고 욕구 등을 파악하는 시장 분할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다 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적합한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는 참가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보 차원의 구체적인 어떤 정보 이 정보를 모색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믹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청소년 그 프로그램의 이제 그 마케팅 믹서는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보듯이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의 선택은 자, 프로그램의 이 참여, 즉 청소년들의 이 프로그램의 참여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청소년들은 비슷한 주제와 그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 프로그램 선택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면 이 관심과 흥미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 가치 등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가치. 그래서 이것을 참여해서 관심과 흥미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기대하는 어떤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프로그램의
어떤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어떤 흥미,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이것만 주면 돼 홍보할 것이냐, 홍보할 것이냐 이것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걸 청소년들이 이 관심과 흥미를 통해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기대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과 흥미와 가치를 통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 흥미를 느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치를 느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마케팅에 여기에서는 수건이 뭐냐 하면 이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홍보.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숙제잖아요, 숙제. 그러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여기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어떤 흥미, 여기서는 흥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포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가시적 속성과 첫 번째는 가시적 속성, 두 번째는 이제 핵심적 속성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가시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가자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가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참가자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학습 자료라든지 교재, 그다음에 품질, 강의실, 시설, 강사,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거죠. 보여주는 거죠 남한테.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등록 절차나 각종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기에서 가시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것을 들어오게끔 해서 따라 들어오게끔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들어오게끔 등록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핵심적 속성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야. 그 얻고자 하는 것인데 뭐냐면 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품의 높은 판매 수준을 기대하기 위해서 시장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의 핵심적 속성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핵심적 속성은 프로그램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속성은 프로그램의 충분 조건.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적 속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채로 가시적 속성만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가시적 속성하고 핵심적 속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외적인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청소년 스스로가 얻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돼요?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가시적 속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가시적 속성인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참여를 유도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이제 뭐 옛날에는 학교 와서 지원해서 원서를 냈지만 이게 돼요? 학교의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 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겸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어떤 가시적 속성이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핵심적 속성이 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자, 홍보는 프로모션이잖아요. 홍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제공자가 잠재적 참여, 이 잠재적 참여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자, 적절한 이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특성과 장점을 알리고 그 장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 홍보는 프로그램의 잠재적 참여 대상인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강점을 알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설명하는 거죠. 정보. 그죠?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필요와 욕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프로그램의 홍보는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정보를 부족한 것들, 이 정보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뭘 도와요?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거죠.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의사결정을 이제 돕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쉽게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 획득 매체, 정보 획득 매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학원, 그 다음에 또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요즘에는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그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오게 되면 원서를 접수하려고 그러면 몇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고 여기 원서를 접수하고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또 가게 되면 그 마감 시간이 6시인데 6시까지 뭐 그냥 난리버거를 치고 가지고 또 접수를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이제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일단 장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소는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 마케팅 믹스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의 어떤 공간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고 자, 물리적 편의성과 장소의 어떤 상징적 가치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물리적 편의성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기관과 단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 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시설, 그죠? 시설. 그다음 접근 가능한 어떤 편의성, 유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이제 물리적 편의성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기관이나 제도적인 그런 어떤 장애 요인을 참여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청소년 기관과 단체의 어떤 물리적 편의성은 이런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참여를 주저하는 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높이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의 요구와 어떤 신체적 요건 등을 고려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 등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장소의 어떤 상징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 장소의 상징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청소년은 자신이 참여하는 이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성격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거로 하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준거 집단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 그다음에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확인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자,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청소년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참가비입니다. 참가비. 자, 참가비는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뭐래요? 등록비를 직접 지불하거나 또는 정부나 청소년기관, 단체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이 관련되는 경비가 있잖아요. 경비.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가치의 어떤 등록비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책정된 가치, 즉 뭐예요? 참가비의 규모는 참여 의사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인 이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치보다 참가비가 높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제공자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저조해요? 참여율이 저조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자, 참가비가 낮을 경우 프로그램 제공자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그 소비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여율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회라고 그러는 것이나 박리담회. 그래서 많이 팔고 나면은 많은 어떤 이익을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적게 많이 판다 그러면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이윤을 거둘 수 있겠지만 많이 파는으로써 이윤을 거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 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공자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참가비는 자,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제공자가 결정하는 어떻게 해요? 참가비는 이 잠재적 참가자가 동의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소유자가 있잖아요. 여기 수요자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동의, 예?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용이 높아지면 많은 비용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요가 줄어들고, 또 저렴하는 것은 또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수요자가 많을 수 있으면 이것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 이제 기법입니다.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제 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이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서 점차로 어떻게 돼요? 마케팅과 이 밀접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마케팅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청소년에게 알리고 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기관에서는 이런 그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민간에서도 어떤 공공의 어떤 그런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겠지만 첫 번째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리플릿, 그 다음에 전화, 구두, 그 다음에 SNS,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케팅 기법에 제일 좋은 건 어디 있을까요?
광고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리플레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화도 중요하고 구두. 근데 여태까지 제가 쭉 봤을 때 보면 이 구매자나 또 든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면에서는 구두 홍보가 상당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 효과는 어떻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객이라 할까요? 수요자는 여기에서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요자는 만족을 느끼고 여기는 떠나가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저는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에서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있어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구두 홍보가 제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끝까지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제일 좋은 광고가 있는지. 요즘에는 뭐 다양한 광고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광고를 보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TV나 신문, 잡지, 게재된 광고란에 우편물, 책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설명하는 개념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서는 뭐 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관심,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기억, 그다음에 행동, 이런 그런 약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주의를 먼저 끌고 주의를 끌어야 돼요.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끌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를 끌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뭘 가져야 돼요? 주의를 끌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그럼 뭘 일으켜야 돼요? 욕구, 이것에 대한 욕구를 일으켜야 되고 그다음에 관심과 욕구를 기억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행동하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거죠. 지원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이것까지 이제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광고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홍보는 자,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광고를 크게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신문이나 방송, 잡지 이런 것들이 기사화된 기획물이나 인터뷰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홍보가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요즘에는 뭐 각종 회사나 학교가 홈페이지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청소년들이 딱 들어와서 가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은 이메일과 더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과 더불어 비용이 들지 않는 매우 간편한 방법을 이제 이 홈페이지 이제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해당 프로그램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다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각별히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자, 이 이메일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가장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이메일은 홍보 대상이 명확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활동할 때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쭉 받아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인적 사항 중에서 뭐 전화번호 이제 이메일 스마트폰 전화번호 폰번호가 있고 이메일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과다한 어떤 면에서는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홍보 담당자가 이메일 주소의 어떤 중복을 검토하고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인 이메일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짜증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아주 가장 또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리플렛입니다. 리플렛.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렛인데 이 리플렛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간명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시각적인 도안이라든지 세련된 문구, 뭐 간편한 홍보 내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다면 구두나 전화동에 어떻게 돼요?
홍보보다 효과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리플렛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 중. 자, 전화는 자, 이 프로그램 담당자는 전화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참가자인 청소년 또는 학교나 동아리 지도교사 이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간신과 홍보를 당부하는 것이다. 간신과 홍보를 당부해. 그래서 전화는 관심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뭐 동아리 교사에게 홍보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전화 등을 통한 직접적인 전달이 보다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구두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가 높은 방법. 그래서 직접적인 이 접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두로 홍보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두를 통한 홍보는 효과성이 매우 높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요되지만 어떻게 돼요? 인원을 대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효과가 빠른 아주 높은 이런 어떤 직접적인 방법이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SNS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SNS. 그래서 자, 인터넷의 이용자들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실적으로 대상이 또 이제 청소년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제 연령이 이제 높아갈수록 여기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러한 이제 실장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이제 마케팅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 마케팅이죠. 이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이 모집하고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 효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제품은 또 많은 한류가 또 개척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프로그램도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프로그램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 실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중간고사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참 말이 빨라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것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제 8장에는 여러분들 자꾸 기말이래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대장 수고 많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